자,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확산 위기에 있는데 우리는 전쟁 자체의 영향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증시와의 연결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조정이 꼭 전쟁 때문에 발생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전쟁이 아니었더라도 생길 수 있는 조정일까요? 주봉상으로 음봉이 없었습니다. 거의. 전쟁이 아니었더라도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물론 전쟁의 영향은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죠. 특히 중동 전쟁은 유가 상승 요인을 만들어내요.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 상승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내릴 수 없죠. 국채금리와 달러 상승으로 연결이 돼요. 이는 곧 증시 조정까지 연결이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증시가 이렇게 급등할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진행형이죠. 물론 증시에 영향은 있었지만 잠깐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쟁은 잠깐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회복이 되었다. 그럼 이 전쟁이 과연 장기화 될 것인가? 먼저 시장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빅스 지수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증시 최저점 모두 빅스 지수가 치솟았을 때 증시 바닥이 나왔는데 증시 상승과 함께 빅스 지수는 꾸준히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보는 전쟁에 대한 위험성, 심각성은 바로 이 빅스 지수에 나타나 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4월 1일에 이런 영상을 올렸죠. 4월달 증시 변곡점이다. 그리고 전략을 바꿀 것이다. 그게 바로 이때까지의 주도주였던 엔비디아의 조정,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실제 현재 이때 910달러 중요 지지 라인에 걸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는 830달러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897달러까지 반등이 나왔는데요. 4월 1일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조정,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로 보고 있어요. 자, 이 정도의 준하는 조정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기간상으로는 그렇지만 가격적으로는 현재 저점 아래로 다시 내려가진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가격은 빠질 만큼 빠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승에서는 전 고점 1000달러를 다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이번 상승을 끝으로 가장 강력한 이 3파동은 종결이 될 것이다. 1000달러 위에서 어디까지 갈지는 그때 상황을 또 봐야겠죠. 어쨌든 이전 고점 1000달러는 다시 넘어갈 것이다. 엔비디아도 이렇게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먼저 4월달 엔비디아의 조정과 함께 주요 종목들의 등락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률이 90%를 넘었다가 80%까지 빠졌죠. 그리고 메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구글도 최근에 다소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반면에 반도체 SOXL 상승률 2위에서 3위로 밀려납니다. 메타한테 밀렸죠. 그리고 금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디지털 금으로도 불리는 비트코인 올해 상승률 57%, 원화 1억을 넘었었죠. 이렇게 엔비디아 하락과 함께 그 자금이 메타, 구글, 금 이런 쪽으로 다소 몰려간 경향이 있고, 애플도 최근 하락폭을 줄여준 모습이죠. 테슬라는 여전히 유사한 수준. 지금의 핵심은 바로 금리입니다. 이 중동 전쟁이 유가 상승을 부추긴다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반드시 유가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는 6월달이 아니라 그 이후로 밀릴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국채와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좋지 않은 거죠. 하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금리 인하 그리고 재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언급하고 있죠. 연준은 독립기구예요. 독자적으로 금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바이든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다소 늦어지더라도 연내 금리 인하 있을 거다. 지금 똥줄이 탄 거죠. 가상 대결에서 지금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을 바라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정. 트럼프는 본인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파월 자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롬 파월과 바이든은 지금 한편이라는 거예요. 제롬 파월 역시 바이든을 도와서 금리를 내리고 자산시장을 부양해야지만 본인의 목숨줄도 연명이 된다. 즉 가제는 개편이다. 금리 인하는 어쨌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를 이길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 부양, 자산시장 부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S&P 500 최근에 이런 형태로 조정이 진행 중이죠. 현재 반등이 충분히 나가줄 수 있는 자리다. 물론 추세를 지금 아래로 깬 상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휩소를 주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약 몇 주간 진행된 이 조정은 마무리될 수 있다. 전쟁이 났음에도 증시는 갈 수가 있고 전쟁이 나지 않아도 증시는 꼬꾸라질 수 있어요. 지금 증시를 움직이는 건 미국의 대선입니다.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이든은 전쟁을 극구 만류하고 있다. 어떠한 반격도 반대한다. 자, 전쟁이 나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바이든을 뽑을까요? 아니죠.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막으려고 할 것이다. 바이든이, 즉 미국이 이란을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막을 수는 있다. 이스라엘 총리가 보복계획을 철회했다. 이런 언급도 했다가 다시 철회했다가 반격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해요. 그게 팩트지만 결국 이 전쟁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미국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보다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슈나 그에 따라 나오는 뉴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해당 자산을 조정, 하락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돼요. 마켓메이커는 증시를 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이슈 생성과 그에 따른 뉴스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구실로 해서 증시를 하락시키죠. 이거는 모든 자산시장이 다 똑같아요.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산시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금, 골드, 그리고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났음에도 움직이는 모습은 다르죠. 언제는 안전자산이라고 금이 올랐다가 반대로 비트코인은 빠졌다가 전쟁과 함께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같은 재료라도 쓰기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이 보고 있는 현재 상황, 심각한 상황은 분명 아니고요. 이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설령 조금 더 지속이 되더라도 이게 증시 상승, 지금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이 증시 상승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그런 형태의 재료는 되지 못할 거란 거예요. 증시 자체는 여전히 강한 3파도 상승 국면 속에 있는 그 과정 안에서의 조정인 것이고 이게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그런 조정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들, 그리고 과거에 전쟁이 났을 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의 경험들 여러 가지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적어도 올해는 조정시마다 매수를 했을 때 반드시 수익이 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기준을 먼저 세우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기보다 시장의 결이 달라질 때, 바뀔 때 제가 이 엔비디아의 조정과 함께 이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이 자금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이 엔비디아가 쉴 동안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다. 이렇게 시장에는 움직이는 그 결, 경향, 물결,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듯이 증시 또한 그 길이 있습니다. 변곡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죠. 이걸 했을 때 복리 수익이 가능하다. 큰 흐름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결국 표면이 아니라 이면에 숨어있는 본질을 봐야 된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